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지문은 겨울 온실 속 작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겨울에 온실 가본 적 있나요? 이 글은 새벽녘 꽁꽁 얼어붙었던 식물들이 해가 뜬 후 어떻게 변하는지 그 놀라운 대비를 보여주며 생명의 신비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잡아볼게요. 첫 문장에서 2번 방문해보라고 제안한 뒤 전반부에서는 새벽의 황량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4번째 문장에서 옛, 이 단어로 분위기를 확 바꾸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햇살이 비춘 뒤에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묘사하며 끝을 맺습니다. 이 대비 구조를 기억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이 꽤 길죠? 하지만 핵심 주어와 동사만 찾으면 간단해요. 주어는 바로 making two visits, 즉 2번 방문하는 것이라는 행동이에요.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해서 단수로 봅니다. 그래서 동사를 보면 provide, 이 단어가 아니라 provide 사고 s가 붙어 있죠. 주어가 단수라는 신호입니다. 중간에 대시로 들어간 긴 부연 설명 때문에 주어와 동사가 멀어졌지만 핵심은 making, 이 단어가 주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시험에서 수일치 문제로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문, 새벽의 모습이 나옵니다. During the dawn visit, 새벽 방문 동안 모든 작물들이 frozen solid,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서 solid, 이 단어는 단단한이라는 형용사로 작물들이 얼어서 단단해진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말로 단단하게 얼었다고 해서 solidly, 이 부사를 쓰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얼어붙는 방식을 꾸미는 게 아니라 얼어붙은 작물의 상태가 단단하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주격보어, 즉 solid, 이 형용사가 와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세 번째 문장은 새벽의 절망적인 분위기를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안쪽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 주어인데 그 행동이 reveals a sight, 어떤 광경을 드러냈다고 해요. 바로 단단하고 서리로 뒤덮인 잎들이 보이는 아주 bleak, 즉 황량한 모습이었죠. 이 문장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주어는 raising the inner covers, 이 표현이라는 동명사구이고 동사는 저 뒤에 있는 reveals, 이 단어입니다. 콤마와 콤마 사이에 있는 which is difficult 부분은 부연 설명을 위한 삽입절이에요. 주어가 raising, 이 단어가라는 단수 개념이므로 동사에 s가 붙은 것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삽입절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콤마 뒤에 나오는 which, 이 관계대명사는 바로 앞 covers, 이 단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안쪽 덮개를 들어 올리는 것이라는 앞 내용 전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려웠다 하고 부연 설명을 덧붙이는 거죠. 이렇게 앞 내용 전체를 받을 땐 단수 취급해서 동사로 easy, 이 동사를 씁니다. 문장 끝부분에 중요한 구문이 또 하나 나옵니다. bleak enough to convince anyone, enough to, 이 구문이죠. 할 만큼 충분히 한이라는 뜻으로 어순이 중요해요. 형용사나 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enough, 이 단어가 옵니다. enough bleak, 이 표현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네 번째 문장은 이 글의 전환점입니다. yet,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앞서 묘사했던 절망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강력한 신호예요. 몇 시간 후 2번째 방문은 a miraculous contrast, 즉 기적적인 대조를 보여준다고 말하며 독자의 기대를 한껏 끌어올립니다. 5번째 문장, 드디어 기적적인 모습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문장 구조가 조금 특이하죠? Under the inner covers, 이 표현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맨 앞에 왔어요. 이렇게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가 바뀌는 도치가 일어납니다. 도치 구문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 포인트는 바로 수일치입니다. 어을, 이 동사 앞에 covers, 이 단어가 있다고 해서 여기에 맞추면 안 돼요. 진짜 주어는 동사 뒤에 있는 rose, 이 단어입니다. rose, 이 단어가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형인 어아, 이 동사를 쓴 거죠. 도치 구문의 수일치는 주어가 뒤에 있다는 점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잎들이 있었나요? 바로 vigorous, healthy leaves, 활기차고 건강한 잎들이라고 합니다. 아까 새벽에 봤던 frozen, bleak 같은 단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위기죠? 이 단어들이 바로 기적적인 대비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들입니다. 6번째 문장은 이 생명력 넘치는 풍경에 색감을 더해줍니다.
다양한 녹색, 빨간색, 젓갈색, 노란색의 잎 색깔들이 어두운 흙을 배경으로 스탠드 브라이트, 선명하게 돋보인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죠? 이 문장에서도 수일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주어는 the leaf colors, 이 표현으로 복수형이죠. 중간에 in different shades of, 이 표현 이하에 긴 수식어구가 있지만 핵심 주어는 colors, 이 단어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s가 붙지 않은 복수형 스탠드, 이 동사가 와야 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네요. It looks like a never-ending spring. 그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봄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단어는 바로 앞에서 묘사한 햇살 아래 활기찬 온실의 모습을 가리키겠죠? 겨울 속에서 봄을 발견한 감동을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간단한 문법 하나 짚고 갈게요. look, 이 단어와 같은 감각동사는 뒤에 보통 형용사가 오죠. It looks bright, 이 표현처럼요. 하지만 지금처럼 a never-ending spring, 이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반드시 전치사 like, 이 동사를 붙여줘야 합니다. looks like a spring, 이 표현처럼요. 간단하지만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의 구조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바로 yet, 이 단어가 왔습니다. 그리고 frozen, 블릿 같은 단어들이 새벽의 황량함을, vigorous, bright 같은 단어들이 햇살 아래의 생명력을 보여주며 선명한 대비를 이뤘죠. 필자는 이 모든 것을 striking, miraculous contrast, 이 표현이라고 표현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지문처럼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는 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첫째, yet, 이 단어가나 however 같은 전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글의 흐름이 바뀌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둘째, 서로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나 상황을 찾아 짝을 지어보면 주제가 더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 도치나 삽입 구문처럼 문장이 복잡해 보일 땐 핵심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